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92%, 그 다음에 코스피는 0.26% 상승 마감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오후까지 나쁘지 않았죠. 특히 코스닥 위주로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시세적으로 옵션 만기 기준으로 시장이 돌아설 수 있다. 하지만 워낙 이 기관과 외국인의 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금요일과 월요일은 투심이 약하니까 월요일까지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됐든 시장은 우상향일 거다. 그리고 979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올라온다. 많이 밀리더라도 973까지만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내만회의 날이었지만 시장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동안 팔았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왔다라고 봐도 되는데, 많은 물량을 장 마감하고 많이 팔았네요. 여기서 엄청나게 팔았네요. 그걸 기관이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고, 투신도 외국인 팔 때 같이 팔았네요. 그죠? 하여튼 양관들 양관들 양아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참 양관들이죠. 어찌됐든 나간 물량을 오늘 좀 많이 받았다가 물량을 좀 2, 3일치를 받았다가 오후장에 다 털어냈어요. 특히나 윤석열씨 공수처에서 최근에 언더커버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직권남발로 윤석열씨를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후장에 코스닥 이 뭐라 그럴까요? 지수를 거진 1%를 까먹었어요. 윤석열 씨가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 대단하게 지수를 까먹었다.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무섭게 빠지고 시장 자체에 윤석열이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이 윤석열했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이 아닌 종목도 윤석열로 보였던 시장.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가 노렸던 건 어디? 제약바이오 위주로 때렸는데, 오늘 오후장은 제약바이오는 튼튼하게 버티고 있고, 개별적인 종목 빼고 최근에 올라왔던 윤석열 관련주 포함해서 원전 관련 그 다음에 전선이든 건설이든 최근에 좀 올라오면서 시세를 좀 분출했던 애들 위주로 밀었어요. 강하게 쳐밀었죠. 비트코인인 줄 알았거든요. 장중에 강하게 쳐밀고,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주가 치고 올라오는 흐름은 보여주었는데, 어차피 윗골이 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라, 자 어찌됐든 오늘은 윤석열이 아닌 종목도 윤석열로 보였던 시장이었다, 오후장에. 그러면서 참 아까운 거진 1%를 누가 우리 윤석열 씨가 까먹었다, 시장에. 그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특별할 게 그냥 없었다라고 그냥 봐도 무방하겠죠? 그죠? 쭉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코스닥만 미친듯이 밀었다. 정치 테마주가 좀 코스닥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확실하게 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코스닥의 지수를 올리려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가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오늘 제약바이오 웬만한 거는 다 빨간불이 나타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고점 993포인트를 한 번 더 체크하고 눌리는 자리예요. 이래나 저래나 다시 또 979포인트 혹은 983포인트를 지지하는지 다시 체크해볼 자리다. 내일 금요일이죠. 다시 체크해볼 자리고, 특별하게 이 코스닥은 이 기관들 금융투자가 최대한 바닥 잡는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의 자리가 바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자리예요. 바닥은 만들어낼 수도 있는 자리인데, 오전에 약했던 물량이 오후 들어서 확실하게 많이 찼거든요. 윤석열 씨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팔고 그 물량을 누가? 기관이 다 받았어요. 특히 금융투자가. 투신 물량도 금융투자가. 그러면 이 금융투자에 들어온 물량이 내일도 버텨줄 거냐? 아니면 오늘 들어온 이 많은 물량이 며칠 간격으로 빠져나갈 거냐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얘가 완벽하게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뭐다? 시장은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을 거다. 좀 눌리는 부분이 있겠죠. 어느 정도 여기서 잡아놓고 누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별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물량이 얼만큼씩 슬슬슬 나갈 거냐 아니면 단숨에 나갈 거냐. 슬슬슬 나가는 게 뭐다? 시장에 나쁘지 않다. 슬슬슬 나가면서 누구? 외국인이 받아주는 부분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오늘은 외국인이 좀 물량을 받았고, 외국인은 3시 넘어서부터 받았네요. 그죠? 양매도가 나오다가 외국인은 3시 넘어서부터 받고 기관은 꾸준하게 팔았네요. 많이 받았네요. 3시 넘어서 물량을 꽤 많이 늘렸네요. 외국인들. 그죠? 외국인들 보면 3일 동안 팔았던 물량을 하루아침에 다 채워넣은 거예요. 코스닥도 그런 그림이 나올 뻔 했는데 뭐다? 나올 뻔 했는데 윤석열 씨가 흐름을 깨버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기관 투자자가 엄청나게 받아대니까 외국인이 팔았을 수도 있다. 오늘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메꿔주는 이렇게 치고받고 해주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들어왔던 물량을 한 번에 나갔네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은 그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우상향이다. 이제 위로 올려서 지지받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또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만 꾸준하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현재 고점을 때리고 중간가까지 가시 내려다 놓은 자리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냐? 지지를 받으면 다시 한번 고점, 지지를 못 받으면 이제는 3180포인트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업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오늘 시장은 확실하게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많구나 라는 걸 오늘 느꼈어요. 저는 정말 오늘 느꼈어요. 정치 테마주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스윙으로 오래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제 그날 수급이 들어오면 먹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종목이 많은지도 수시로 발생이 됐는지도 솔직히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오늘 좀 많이 최근에 시세를 좀 냈고 빠졌던 종목 위주로 대응의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유바이오 로직스는 단기 지지 라인까지 한번 밀었거든요. 38,000원, 37,000원대 단기 지지까지 밀렸으니까 요 자리에서 한번 이탈하게 되면 어디 35,000원대까지만 열어둬라. 어찌 됐든 지금의 자리에서 손절이든 뭐든 할 수 없는 입장인 분들이라면 여기 35,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열어둘 필요는 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 이격이 되게 많이 벌어졌는데 이 자리까지 싹 메꾸고 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2만원대까지 다 눌러야 돼요. 이 이격을 메꿀 건다면.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면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다? 요 안으로는 한번 들어갈 거다. 대신 이 위로 올려다 놓으면은 더 높은 고점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옆에 이제 이 안에서 즉 여기서 횡보하던 박스권이 밑으로 내려가는 박스권으로 지금 물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빠르게 여기를 회복해 놓지 않는 이상 밑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자리가 나타날 거예요. 이 밑에서 움직이는 박스권에서 이 자리가 나타난다면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가야 이 46,000원 정도 부근까지 밖에는
당분간은 못 올라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는 자리는 안 나온다. 그렇지 않으려면 뭐다? 빠르게 이 위로 올려놔야 돼요. 다시 오늘의 이 하락 폭을 다시 메꿔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오늘 뭐 셀리드 기타 등등 다 가는데 얘만 일부러 미친듯이 밀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한번 밀어봐서 반응이 없다 싶으면 그냥 죽으라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반응이 나오면 깨갱하고 야 미안 다시 돌려놓을게 라는 입장인 거고, 반응이 안 나오면 야이씨 뒤져 라고 하면서 그냥 뭐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냥 밀어버려요. 시장 자체가. 최근에 시장이 계속 그런 흐름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웅진이란 종목이 또 하락을 했죠. 최근에 단기 고점 부근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나왔거든요. 그죠? 얘도 윤석열 관련주죠. 근데 이제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리 모양 자체가 다른 애들은 한 차례 올라와서 여기서 박스 치다가 한번 올려놓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리라면 얘는 그래도 한번 올렸다가 눌러서 올라오고 다시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윤석열 공수처에서 조사는 한다, 직권남용이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확실하다라는 보장은 아직은 없어요. 그죠? 보장은 없고 말 그대로 현재 정권 자체가 이 문재인 정부 정권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막 치고 올라오면서 또 아직 이 대선 출마한다라는 정확한 팩트도 없는 부분에서 이 지지율이 윤석열 씨가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그런 거를 조금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이 액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액션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면 어디 2,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주는 게 좋은 부분인 거고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강하게 급등을 했었던 부분 상승을 하고 주가를 한 차례 하락 A, B, C파가 나왔어요. 근데 C파를 여기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다면 한 차례 더 상승하는 그림이 나타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주가를 눌렀다라는 기준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뭐 이런 기준으로 지금 하락의 포지션이 나왔고 하락 A, B, C파를 누르는 자리고요. 그 C파의 마지막이 2,700원은 깨고 내려가지 않아야 되고요. 종가상 깨고 내려가지 않아야 되고 이 자리를 깬다 하더라도 빠르게 올려다 놔야 돼요. 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자리를 캔들이 밑으로 들어와서 버티면 위에 있는 이평도 밑으로 꺾이기 때문에 이 이격을 줄이로 내려온다. 그러면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자리까지 내려 앉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소요되어야 한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서 2,700원 지지하는지 보시고 혹여나 내일 기술적으로 반등이 올라온다면 3,300원 위로 몸통을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나느냐가 뭐다? 중요한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이 위로 올라와서 다시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 횡보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면 한 번 더 밑으로 빠져 있는 이 안에서 횡보보다는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번 더 밀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위로 올려다 놓으면은 요 안에서 횡보하면 밑으로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기준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넥스아이 얘도 윤석열 관련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계속 시장에 이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빠져요. 여기 2,37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제도 한 차례 눌러놓고 오늘까지도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나왔거든요.
누르는 자리가 나오면서 그나마 상한가를 만들었던 요 몸통 자리까지 거진다 내려왔다. 여기까지 안 찍고 요 위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요 자리까지만 열어 놓는 부분이라면 2,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어찌됐든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 기술적 반등이 여기 2380원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뭐가 나온다? 그 다음 또 추세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요. 그렇지 못하면 요 안에서 박스 치다가 뭐한다? 결국엔 주저앉는다. 결국엔 다시 요 자리까지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당분간 별 볼 일 없는 흐름이다. 얘는 이준석 관련이죠. 이준석도 어찌 보면 뭐 야당이라서 윤석열과 같은 흐름을 좀 보여줬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찌됐든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진도도 윤석열 관련 준 것 같더라고요. 맞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반응을 오늘 같이 했어요. 그죠? 최근에 주가를 올려다 놓고 한 차례 조정을 받은 뒤에 고점 대비해서 중간값 딱 50%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거든요. 그죠? 50%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게 딱 이 박스의 중간값을 딱 확인하고 중간값을 못 넘어서니까 다시 한 차례 밀리면서 어디? 이제 박스 하단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자리예요. 그죠? 그럼 이 하단 4,950원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6,150원을 확인하러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 이 중간값이 있죠. 5,550원 부근 정도,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이해되시죠? 이 박스 이 중간값 하단에 또 작은 이 박스 안에서도 중간값을 그었을 때 이 자리를 빠르게 회복을 해놔야 또 한번 6,15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6,150원 넘겨야 또 한번 여기에 대한 중간값 한 6,600원 정도 이 자리 또 확인하러 온다 라는 관점이고요. 이 자리가 이탈하면 결국엔 어디? 요 밑에 자리까지 한번 내려앉는다 라고 보셔야 돼요. 4,600원 밑에를 한번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하는지 꼭 체크를, 이 박스권을 깨지 않는지 꼭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던 승일 역시도 슈팅을 강하게 뽑아놓고 고점으로 올려다 놓은 뒤에 주가를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좀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다가 오늘 주가를 눌렀어요. 결국에는 기존의 박스를 만들었던 요 자리대까지 다 한 차례 눌러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구름대 안으로 또 기어 들어왔고, 그럼 이 구름대 하단이 어디예요? 여기죠. 18,500원 요 자리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꼭 체크해야 된다. 요 자리 이탈하면 결국엔 뭐다? 요 갭자리 매꾸로 내려간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뭐다? 이 구름대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시 구름대 상단을 지지받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뭐다? 안정적이다. 그렇지 않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뭐 아니면 도다. 무슨 소리냐? 위로 한번 치더라도 요 위를 못 넘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27,500원 28,000원 부근 요 자리를 못 넘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못 넘길 확률이 높아져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못 넘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한번 맞고 다시 한번 여기서 횡보해야만이 그 다음을, 그렇지 못한다면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25,000원대를 못 이 안에서 온다면 25,000원대를 못 넘기고 횡보하다가 결국엔 이 자리를 매꾸로 내려올 수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윤석열에 대한 횡보가
횡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공수처 얘기도 나오곤 있지만 이게 뭐 단기적인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악재일 거예요. 단기적인 악재일 거고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어떤 거는 빵 하고 갈 거고 어떤 거는 슬금슬금 올라온 척 하다가 또 다른 악재로 주저앉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제 종목별로 뭐라 그럴까요? 편차가 좀 생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NX 얘는 윤석열 관련주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좀 건설 관련이고 가구 쪽인데 오늘 조정을 좀 세게 받았죠. 14% 정도 조정을 받았고 조정이 나온 만큼 윗꼬리를 당겨놨어요. 거진 중간까지 갖다 올려다 놨다. 어찌됐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고점 위에 고점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윤석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오늘 이 하락이 나올 때 동반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오늘 저점 찍었던 이 2,900원만 앞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밑꼬리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할 때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만 나타난다면 뭐한다? 어찌됐든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관점이다. 얘는 레벨업 할 수 있는 관점이다. 한 4,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얘도 윤석열 관련주죠. 오늘 고점을 높여놓고 강하게 훅 밀어서 주가를 좀 눌렀어요. 얘도 한 16% 정도 하락을 했고, 얘는 뭐 시가 대비하면 좀 많이 빠졌죠. 상한가를 갔었고 좀 많이 빠졌고 거래도 좀 터졌고,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빠질 때도 강하게 밀어놓는다 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래나 저래나 그래도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유지했다라는 거. 그러면 203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 종가상의 관점으로만 체크하시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방 강하게 한번 쏴주고 나서 그 뒤로는 단일가 거래가 바로 들어갔거든요. 얘는 뭐 순식간에 단일가 거래가 들어가고 단일가가 풀리고 나면서 오늘 슈팅이 밑으로 하방으로 누르면서 주가를 누른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갔을 수는 있지만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뭐 월봉상에 보면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지만 실제적으로 좀 많은 뭐라 그럴까요? 좀 잡주기가 좀 많아요. 얘는 갈 듯 하면서 눌러버리고 갈 듯 하면서 눌러버리고 즉 시총은 낮은데 종목 수가 많다라는 이게 주식 수가 많다라는 거고, 대주주 물량이 적으니까 유통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갈 듯 하면 밀어버리고 갈 듯 하면 밀어버리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도 최근에 이 하락을 주도했던 이평선을 위에다 깔아놓고 움직였던 이 종목이, 그러면서 계속 하락에 영향을 받았던 이 종목이 이제는 이 이평을 밑으로 깔아놓고 캔들을 위로 올려놓은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이평까지는 한 차례 눌러줄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세를 한 번 정도는 분출할 수도 있는 자리다. 시세를 한 번 정도는 위로 더 분출할 수 있는 자리다. 굳이 지금의 자리에서 눌러서 밑바닥으로 기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왜? 이제서야 어둠을 뚫고 터널을 돌파한 한 자리예요. 그럼 좀 눈이 붙여서 운전이 미숙할 수는 있더라도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한 번은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일단 단기적인 이 구름대 상단을 못 넘은 그림이기도 하지만요. 어찌됐든 다시 한번 오늘의 고점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좀 보고 싶어요. 이래나 저래나 쌍봉을 한번 찍자, 찍고 확인해보자 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요런 기준에서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느냐 안 받느냐 좀 체크하시면서 바라보실 필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덕성, 얘도 윤석열 관련이죠. 얘를 딱 보면 얘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가 두 종류예요.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가 두 종류. 요렇게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위에서 한번 누르는 종목, 두 번째는 안에다가 가둬놓는 종목, 이 두 개가 나눠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 승일 같은 경우는 안에다 가둬놓는 종목, 웅진 같은 경우는 위에서 누르는 종목, 그죠? 그러면 웅진하고 비슷한 게 덕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덕성도 주가를 한 차례 눌렀지만 23,000원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했고요. 요 봉에서 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요 자리에서는 지지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판단하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구름대를 강하게 상승해주고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다가 어디 구름대 상단 위로 건졌다라는 거죠. 걸쳤다. 그러면 여기가 단기 지지에 형성되는 자리고, 그렇다면서 저점을 슬금슬금 올리면서 구름대 안으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크게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한 번은 더 고점을 확인하고 눌려도 눌러서 구름대를 뚫고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지지라인을 제대로 지지받고 지킨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저점만 다시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다. 조금 더 오바로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21,500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21,500원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부분만 나타나주면 된다. 찍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자, 서현은 두 번째죠. 뭐다? 승일과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 인맥주고 하나는 정책주다라고 뭐 나눌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체크를 안 했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두 종류로 나눠진다. 그럼 서현은 가둬놓는 자리다. 승일과 같은 차트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한 차례 올려놓고 A, B, C파가 나온 자리, 그러면서 저점을 한번 내려서 이 박스 하단까지 한번 때렸다가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럼 얘도 구름대 하단 16,500원을 깨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빠르게 이 구름대를 회복해서 올라와서 버텨주는 그림이 안정적이고 한 차례 원을 그릴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다른 그 종목, 이렇게 비슷한 차트의 종목과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정기전이란 종목, 얘도 윤석열 관련인지까지는 체크해볼까요? 얘도 좀 빠졌길래, 얘는 차트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길래, 얘는 원전이네요. 후발 원전이네요. 후발 원전이네요. 다른 뭐 우리 기술 그런 애들이 잔뜩 올라왔기 때문에 걔네들이 눌릴 때 얘가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오늘은 한 차례 눌렀어요. 눌렸고 최근에 나왔던 요 자리를 일단은 지지했어요. 오늘까지는 나쁘지 않은 그림. 대신 내일 시가가 밑에서 갭이 하락해서 시작을 한다면 뭐다? 한 차례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대신 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이게 내일 혹여나 갭상승으로 올라와서 시작을 한다면 흐름이 깨지진 않았다. 하지만 갭상승이 아니라 보통의 현재의 자리 그대로 혹은 갭하락으로 시작을 한다면 뭐다? 한 차례 눌림을 받을 수 있는 자리겠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를 유지를 해줄 거냐 못 해줄 거냐의 관점이다. 여기가 거래가 빵 하고 들어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 차례 받았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요걸로 성립시킨 자리예요. 성립시킨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이 시가가 중요한 자리다. 시가가 중요한 자리다. 혹여나 갭이 뜨더라도 그 갭 떴던 시가가 여기
6250원 위로 못 올려놓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는 척 하다가 결국엔 뭐다? 주가를 한번 주저앉힐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고점을 한번 높이고 주가를 누르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얘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눌린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차후에 반등을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100원대네요. 5,100원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겠네요. 만약에 밀린다면, 안 밀린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음봉을 매꾸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대신 그 매꾸로 올라올 때 6,200원을 확실하게 넘어서는지도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6,200원 맞죠? 그 자리를 넘어서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가벼운 종목이니까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니딩과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